안녕하세요. 지금은 학원을 옮기거나 부풀리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그 철새들을 보면 이제 추워지면 남쪽 나라로 날아가잖아요. 걔네가 뭐 알고 날아가는 거겠어요? 그게 본능이지. 근데 학원을 하다 보면 본능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학원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요,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,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성이 막는 거죠. 하나하나 따져봐. 그래,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니? 그럼 너는 안 되는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도도 못 해보고 이제 끝나는 건데, 제가 느낀 게 어떤 게 있었냐면,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.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서 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인사이트를 따라라, 통찰력을 따라라, 이게 약간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, 제가 이제 집에서 했잖아요, 시작을. 그때는 사실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었는데, 애도 너무 어리고 애도 깐난쟁이에다가 정말 시작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야, 집에서 과외방처럼 가르치는데 오픈하자마자 뭐 애들이 오겠어? 뭐 한 명, 두 명 이러다 보면 한 1년 걸리겠지. 그러다 보면 애는 좀 자라 있을 거고, 그때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지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. 이제. 그래가지고, 집에서, 그래서 애들도 없는데 뭘 나가서 차리냐. 그냥 여기서 하자.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이 한 명, 두 명 이제 들어왔었는데, 사실 첫 해에 잘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해법 영어 하는 애들은 한 뭐 열댓 명 정도 있었는데, 중고생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중고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게 밤 늦게까지 해야 되고, 깐난쟁이인 아이들한테는 이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.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었던 게, 그때 들어온 중고생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고 수업 태도도 그렇고 너무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선전 보고 같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. 애들과 어머니들께, 중고등학교 애들과 어머니들께, 지금은 애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. 그래서 중고등은 못 가르치겠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초등학생 애들이니까 걔네는 내가 빚으면 빚는 대로 되는 애들이잖아요. 차라리 그게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이제 또 한 명, 두 명 늘었죠. 근데 결정적으로 애들이 한 20명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제가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아이들이 20명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옮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저쪽 이제 교습소로 옮긴 이유가 있었어요. 그때 뭐 애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집이 뭐 터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옮긴 게 아니라, 직감적으로 지금 정도 옮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는 학원을 오래 못하겠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, 그러니까는 공부방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공부방을 하기 시작했을 때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오신 분들이거든요. 그분들은 생각했겠죠. 아싸, 이 선생 가성비도 좋고,
퇴촌해서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프로필이고 좋다. 그러면서 이제 저의 팬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팬층이라는 게 저를 알아본 사람 위주로 생기는 거잖아요.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 뭐 근처에 사는 친척들한테 얘기해주고, 아니면 자기하고 아주 단짝인 한 명의 엄마한테만 소개시켜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친척 아니면 자기와 아주 단짝인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. 이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가정 아니면 그 사람들의 베스트 프렌드 요런 관계망에서 저를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죠. 아주 뭐 거의 관계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한 명 한 명씩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몇십 명이 되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, 맨 처음에 이 공부방이 형성이 될 때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촘촘합니다. 그들끼리는. 그런 사람들이 뭐 덩어리로 치면 한 세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아이들 숫자는 뭐 열댓 명 이렇게 되지만 그게 낱낱이 혼자씩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, 과외방 자체가 그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. 어떤 거냐면 컵에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진한 잉크 한 방울 터뜨려. 한두 방울을 터뜨려. 그러면 그 컵은 금방 흑색으로 변합니다. 거무튀튀한 색이 되죠. 그렇지만 엄청 큰 풀장에 잉크방울 한두 방울 터트린다고 그 풀장이 다 흑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. 마찬가지예요. 공부방을 할 때도 그 장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. 초창기일수록.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면요, 그러니까 이 공부방의 나아가야 하는 길, 뭐 이게 만약에 원장님과 상충이 되면 원장님도 그 사람들이 나갈까봐, 그 사람들이 나가면 이게 한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공부방에 15명이 있다고 칩시다. 근데 그 사람들이 한 3그룹 정도가 있다고 쳐요. 한 그룹이 나갔어.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공부방에 존폐 위기라니까요.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르르 나가버리면요, 아무 이유 없이 자기네도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공부방이나 학원 생리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각각 많은 애들이 오고 각각 한 명씩이 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렇다 보면 그 당시 우리 집은 학교에서도 좀 먼 곳에 있었고, 그러다 보면 정말 나의 팬층이 아니면은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학교 앞으로 간 겁니다. 학교 앞으로 가니까 정말 저희 예상과 같이 한 명 한 명씩,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 아이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뭐 옮긴 첫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월세가 커버가 됐다고. 월세 80만 원이 이미 커버가 됐다고.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서. 그렇게 됐고,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가 터져 나갈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애들이 한 집에서 하는데 애들이 한 30명 되면 교습소 아니면 학원을 차려서 나가야지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물론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, 이게 덩어리가 작을수록 이걸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
세력이라고 할까, 아무튼 그런 게 반드시 그런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지, 여기가 터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, 그리고 나서 옮기자,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안 될 것 같고,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나가야겠다. 그리고 이제 애도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만 하다, 뭐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였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즘에도 저는 또 한번 학원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제 6학년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이제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습소 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. 초등학생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중학생이 초등학생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좀 그렇고, 고등학생이 또 중학생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그렇고,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자리를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,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제가 있는 이 학원이 빠져야 되니까. 근데 요즘에 퇴촌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빼고 싶어도 건물도 안 나가고 상가도 안 나가고 뭐 그냥 이런 실정. 뭐 내가 보러 가는 곳은 너무 학원이 넓고 막 이러니까 퇴촌에는 거의 다 공부방 아니면 교습소 형식이라 큰 학원이 없어요. 거의.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 내가 그쪽으로 가서 차리기를 엄청 고대하지.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학원이 안 나간다니까요. 만기일은 11월인데 아무튼 내년 11월에는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, 내가 인테리어에 돈을 안 들이길 정말 잘했다,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튼 그래서 과외방에서 교습소로 아니면 과외방에서 학원으로 혹은 교습소로 옮기시는 원장님들, 절대로 이게 완전히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터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. 그 날이 안 올지도 몰라요.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한번 옮겨 보시는 것도, 용기를 갖고 옮겨 보시는 것도 학원을 하는데 약간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. 이상이에요.